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다른 병원에서 안 되는 케이스나 조금 어려운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왜냐면은 환자분들이 어떤 치과에서 진단을 받고 난 후에 그게 이제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 그게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과잉 치료 아니면은 과대 치료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그 치료를 조금 제대로 받고 싶어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정말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부터 치과 치료를 많이 받으셨던 분들 중에는 그런 것들을 다시 재치료할 때 제대로 받고 싶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다른 병원에서 이미 교정을 시작을 했는데 앞니 쪽이 뭔가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하기를 원하셔서 오신 분이시는데, 이렇게 이제 토탈 치료가 필요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과들이 종합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에 가셔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 중인데 교정을 이미 어디서 시작을 하셨나 봐요. 근데 앞니가 별로 안 예쁘고 잇몸도 불편하고 그래서 뭔가 재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연스러운 앞니를 원한다고 이제 찾아오셨어요. 지금 위쪽은 정말 전부 다 크라운이에요. 요치 하나만 인레이가 되어 있고 여기도 충치가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는데 다 크라운인 상태고, 여기도 크라운 여기는 발치해야 될 수준의 치아가 있는 거죠. 근데 어딘가에서 이미 교정을 시작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안타까운 게, 이제 그 교정 전문 치과도 많이 있는데 교정 치료만 깔끔하게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은 그런 곳에서 받아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경 치료도 받아야 되고 크라운 치료도 받아야 되고 일반 충치 치료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데 임플란트 한다고 하면 임플란트도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잇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토탈적인 치료를 갖다가 이 교정 치료 중간에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협진이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정 치료 계획에 맞춰서 적절한 시점에 이런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다른 곳에서 치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병원이랑 협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런데 막 염증이 막 다 심하게 있으니까 그곳에서는 발치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진단도 받으신 것 같고, 일단 환자의 구강 내 임상 포토를 보게 되면은 심미적으로 별로 예쁘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딱 봤을 때 일단 색깔이 굉장히 투박합니다. 그리고 잇몸 경계 라인으로 검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잇몸 라인들도 전부 좌우 대칭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뭔가 예전에 크라운이 너무 안 예뻐가지고 교정 완료까지 자연스러운 앞니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환자분께는 일단은 최대한 살리겠다 약속을 드렸어요. 근데 모든 거를 다 살릴 수는 없다. 왜냐면 이거 크라운을 다 뜯고 할 때 이 내부 상황이 발치로 가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내부에 치아가 정말 하나도 안 남아 있다던가 아니면 염증이 해소가 안 된다던가, 물론 염증이 해소가 안 될 경우에는 뭐 치근단 수술까지도 가서 최대한 살리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께서 전체적으로 다 뜯어내고 재치료하는 거를 결정을 하셨고, 지금 작은 어금니들도 지금 뜯어내고 난 후를 보면 크라운 내부가 이게 옛날에 아말감이 코어로 쓰여져 있고요. 이런 부분이 충치가 되어 있고요. 아말감이랑 충치 이런 사이사이에 엄청난 틈새가 있는 거고, 거기를 따라서 세균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이런 오래된 재료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충치도 제거를 해야 될 거고 아말감도 제거를 해야 될 거고 틈도 제거를 해야 될 거고 세균적인 요소도 다 제거를 하고 소독을 하고 깨끗이 해주는 과정이 재치료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지저분한 거를 안에다 두고 크라운만 백날 예쁘게 씌워봤자 안쪽에 염증은 결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열고 들어가 보면 엄청 지저분하고 냄새도 고약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깨끗이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치아 하나하나 러버댐을 걸어서 현미경 하에서 다 치료를 하는 거고, 이런 데들도 어마어마하게 지저분하기 때문에 세균적인 요소 때문에 결국 뿌리끝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뼈를 녹이는 게 염증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균적인 요소를 컨트롤만 잘 해준다고 하면 이 염증이 치유가 되더라. 지금 여기도 보면 염증이 있고 이 안쪽에 신경치료 과거에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거고, 환자의 노력이 필요한 게 이런 음식물 끼는 거 관리를 좀 더 열심히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치를 좀 열심히 하라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뿌리 끝에 염증 때문에 이런 잇몸에 염증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뜯어내고 여기에 시커멓게 변색이 된 거는 갈아내는 게 아니고 실알치 미백을 통해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 실알치 미백이나 신경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내부를 갖다가 다 신경치료 후에 실알치 미백을 했고 레진 코어까지 다 해주면 이런 깨끗한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교정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치아를 만든 거예요. 최종 보철로 안 가고 PMMA를 만들어서 이렇게 따로 전부 다 세팅을 해드린 거예요. 여기도 임시치아. 그래서 임시치아 상태에서 치아 교정을 하십시오. 좀 아까운 거는 이런 잇몸 같은 것들도 레벨을 맞추려면 저희 병원에서 교정을 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제가 교정 원장님한테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달라, 저 부분 신경 써달라 계속해서 협진이 되는데 다른 치과였기 때문에 그런 협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2년 교정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오셨는데 이거를 갖다가 다 제거를 하고 최종 보철을 하기로 했어요. 보면은 이렇게 됐죠. 그리고 최종 보철이 굉장히 처음보다는 예뻐졌죠. 중요한 건 이런데 염증이 있었던 거 없어요. 환자분도 이렇게 뭔가 불균이라고 거뭇거뭇했던 거에 굉장히 밝고 치아도 조금 더 작아지고 자연스러워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쉬운 거는 교정 치료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잇몸 레벨을 조금 더 밑으로 당겨서 교정을 해주면 잇몸 레벨도 조금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세심한 교정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치료 전에 이런 염증이 있었던 거는 치료 후에 4년 후에 보면은 뼈가 생겼잖아요. 이런 까만 게 중간 과정이고 4년 후에는 뼈가 다 생겼기 때문에 이제 발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치료 전에 이랬던 게 4년 후까지도 보면은 앞니 쪽 다 세이브가 됐고 지금 여기는 지금 발치를 해야 됐었고 여기는 발치하고 난 다음에 그냥 임플란트 없이 작은 어금니 2개, 큰 어금니 하나. 이 위에 같은 경우에도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래 공간을 갖다가 다 교정적으로 닫고 그래서 치아를 임플란트 하나도 없이 교정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케이스기는 하지만 뭔가 치아 교정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치료를 해야 될 때 어떻게 치료를 결정을 하면 될지에 대해서 이 케이스를 보면은 조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토탈 치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케이스였죠. 치아 교정 중에 오셨는데 이 환자분의 그냥 단순한 생각은 앞니가 조금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 그 전께 너무 크고 투박하고 남성적인 치아였기 때문에 그거를 좀 티 안 나게 작게 만들고 싶다는 욕구가 컸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환자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했죠. 이런 멀티 치료가 필요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교정 전문 치과에서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협진에 어려움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치아 교정도 해야 됐지만 충치 치료도 해야 됐고 신경 치료도 해야 됐고 보철 치료도 해야 됐죠. 그리고 임플란트도 필요하면 해야 됐단 말이에요. 발치도 해야 됐을 거고. 그래서 이런 토탈 치료를 할 때 교정 전문 치과를 하는 곳과 이런 치료를 하는 곳들이 전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 전문의들이 협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면 아마 치료 결과가 더 좋았을 거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협진의 중요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같은 병원에 있는 교정과 전문의 선생님이 있고 제가 보철이나 신경치료를 할 때 교정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움직였으면 좋겠고 교정과 선생님도 여기는 교정치료 중에 어떤 치료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서로 그때그때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병원이 달라버리면 그런 협진이 안 되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원활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결과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멀티플하게 치료할 게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를 복합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선생님한테 가는 게 가장 좋고 여러 과의 선생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이 환자한테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병원을 찾으셔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정리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앞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이기는 하지만 이 심미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하얗다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환자의 외모와 성별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치아의 모양이나 색상을 선택을 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곳에 가셔야 되고, 그 내부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에 가셔야 앞니 보철을 갖다가 오랫동안 쓸 수 있고 유지를 하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1타 닥터꼬집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질문사항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이덴TV에서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덴TV는 치과 1타 닥터꼬집과 다른 채널이니까 그 채널도 꼭 구독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중해주셔서 감사합니다.